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의 만찬주로 유자 막걸리와 함께 청수 와인이 올랐죠. 바다의 향을 품은 대부도 포도로 만든 국내산 와인인데요. 만찬주는 물론이고 경주 법주 등 전통주 매출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승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롱한 황금빛 자태의 와인을 개봉하자 포도향이 은은하게 퍼집니다. 대부 포도로 만든 청수 와인입니다.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만찬주로 선보였습니다. 떫은 맛들이 또 덜한 것 같고요. 굉장히 목 넘김도 좋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 딱 맞는 그런 느낌이 많아요. 대부 포도는 미네랄이 풍부한 토양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맛과 향이 우수합니다. 25년 전 대부 포도농가 30여 곳은 조합을 만들어 10여 종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만찬주로 선보인 2023년 청수 와인은 단일 포도밭에서 재배된 품종을 사용해 균형 잡힌 산미를 자랑합니다. 싱글 비냐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재배한 유럽처럼 양조형 포도처럼 재배한 포도 품종을 포도 재배를 해서 만든 와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풍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찹쌀로 빚은 전통 민속주인 경주 교동법주는 외교통상 장관들의 만찬 식탁에 올랐습니다. 전통주 제조 과정을 설명 듣고 직접 시음도 할 수 있는 홍보관은 인기입니다. 쓴맛보다는 되게 단맛이 너무 강해서 20대 친구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서 안 그래도 하나 좀 사가서. 에이펙을 통해 알려진 전통주와 와인을 맛보기 위해 양조장과 와이너리를 찾는 방문객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전복하면 비싸고 귀한 음식이란 인식이 있지만 최근 10년 사이에 생산량이 2배로 늘면서 가격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라 파산하는 양식장이 늘면서 전남도가 양식장 감축에 나섰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완도 바다 위 네모난 양식장들이 질비하게 늘어섰습니다. 바다에서 건져 올려 물을 뿌리자 튼실한 전복들이 후두둑 떨어집니다. 물로 씻고 껍질의 이물질은 일일이 손으로 뗍니다. 육상에서 반년 새끼 전복을 키워 바닷속에서 또 2년 반을 정성으로 잘 키워냈지만 어민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올해도 지금 최저가를 찍었거든요, 전복값이. 그래가지고 뭐 계획이랄 것도 없이 저희가 뭐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이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 생활만 겨우 하고. 양식 전복은 10년 전과 비교해 산지 출하 가격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폐업하는 양식장이 늘고 있지만 생산이 줄지는 않습니다. 인수를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그쪽으로 넘기면서 하기 때문에 생산량은 이제 줄어들지 않는 거죠. 계속되는 악순환에 전남도가 나섰습니다. 내년부터 5년간 총 320억 원을 투입하여 전복 가두리 시설 10만 칸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연간 4,600톤, 작년 생산량 2만 3천 톤 기준 20% 감축이 목표입니다. 전남도는 또 유통구조 개선책 등 5대 맞춤 지원책으로 어민들을 도울 계획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제2중앙경찰학교 건립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자체 3곳의 유치전이 뜨겁습니다. 남원시는 국회회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졌고 충청남도는 아산시와 예산군의 후보지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의관 앞에 피켓을 든 영호남 10개 시군 주민과 남원시 향후회원 등 2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시는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제2중앙경찰학교를 남원시에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통 접근적인 측면 그리고 지역 발전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반드시 우리 남원에 유치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2중앙경찰학교는 한 해 5천 명가량의 신임 경찰관이 1년가량 머물며 교육받는 곳입니다. 남원시가 경찰학교 예정부지로 선정한 곳은 여의도 면적의 약 절반 크기로 99%가 국공유지입니다. 충남 아산시는 아산에 이미 경찰 관련 기관이 몰려 있고 교통 접근성과 향후 경찰병원 건립이 예정돼 있다며 제2경찰학교의 최적지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근 예산군도 유치에 뛰어들어 충남도는 후보지 단일화에 나섰습니다.
다양한 그런 이 경찰 시설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집중화되어 있잖아. 예산 고객들한테 요구를 먹더라도 비판을 받더라도 정리를 해주는 게 이게 책임의 자세다. 지자체 간 유치전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경찰청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후보지를 올해 안에 선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경북 구미시는 갓 튀겨낸 라면을 내세우며 4년째 라면 축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캐대헌 열풍 등으로 외국인들 입맛마저 사로잡았다고 하는데요. 이심철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양파를 잘게 써는 프랑스 유학생, 크림을 넣은 파스타 라면을 만듭니다. 좋아하는 아이돌 멤버의 라면 조리법으로 경연대회에 참가한 한 학생. 라면은 유학 생활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한 끼입니다. 한국 와서 처음 혼자 살았잖아요. 혼자 살았는데 냄새 맛있다. 오, 진짜 그 라면을 자주 먹게 돼가지고 그 세븐틴 중에서 민규가 라면을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서 민규 레시피대로. 쌀국수 축제가 있는 대만 타오위안시는 라면 하나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고 세계 각국의 면 요리도 만날 수 있는 라면 축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我们桃园市有那个龙干米干节，那我们就是希望也可以透过参与这一次拉面庆典的经验，可以把我们这一个活动的经验带回去学习，就是邀请各国一起来参与，共襄盛举。 구미 라면 축제는 도심 한복판에서 열립니다. 평소에는 차들이 다니는 왕복 4차로 도로입니다. 축제 기간에는 차들을 모두 막고 이렇게 라면을 먹을 수 있습니다. 길이 460m 도로에 19만 명이 몰리다 보니 올해부터는 QR로 주문을 하고 지금 계속 주문 들어오는 거죠? 네. 지금 48개. 48개. 먹을 수 있는 테이블도 2배 이상 늘렸습니다. 지금 주문한 게 4개고 더 시킨 게 한 3가지 정도에서 7가지 정도. 구미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나아가는 마케팅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외국인 파워 유튜버와 외신까지 초청해 라면 축제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전통시장은 점포들이 가깝게 붙어 있는 데다 낡은 곳이 많아서 화재에 취약한데요. 여기에 대비해 부산시는 최근 관내 전통시장 점포 500여 곳에 진짜 화재 연기만 감지해 신호를 보내는 인공지능 소화기를 배치했습니다. 하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럼통에 불을 붙인 뒤 작고 투명한 병 하나를 던졌더니 병이 깨지며 순식간에 불이 꺼집니다. 터지는 액상 그 입자들이 산소를 차단시켜서 불을 끄는 방식이라고. 이른바 투척용 소화기입니다. 정말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정확하게 투척만 하면 불이 바로 꺼지는 것 같아서. 이 투척용 소화기에 화재 감시 센서를 장착한 게 AI 소화기입니다. 기존 센서와 달리 분단위로 주변 가스 농도나 온도 등을 학습해 시장 내 음식 연기나 열기는 화재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화재가 감지되었습니다. 구조 신호를 송출합니다. 불이 나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도 합니다. 연락이 되면은 아무래도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와가지고 뭐 한다든지 119에 연락한다든지 그런 게 좋으니까. 액상 소화통을 감싼 빨간 커버는 화재 시 강화 유리를 깨고 탈출하는 데도 쓸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전통시장 점포 500여 곳에 AI 센서가 부착된 투척용 소화기를 설치했습니다. 3년간 시범 사용한 뒤 효과가 입증되면 시내 전통시장 전체에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다음은 네트 초대석 순서입니다. 지난 1989년 충남에서 대전시가 직할시로 분리된 이후 35년 만에 대전과 충남을 다시 하나로 합치는 통합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 7월 대전 충남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두 광역단체가 재통합을 추진하는지 김태흠 충남지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예,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대전 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지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사님은 행정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수도권 일국 체제 불균형을 극복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호남권, 그다음에 충청권, 그다음에 경상도도 뭐 부울경, 그리고 대구 경북
서울, 경기 이 5개 권역으로 이제는 나누어서 대한민국이 운영이 돼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남한만 하더라도 지금 17개 시도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은 저는 행정의 그 고비용 또 저효율 이런 부분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발전에 그런 장애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교통, 그 다음에 뭐 인터넷, 그 다음에 통신, 또 행정 같은 경우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대한민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속에서 뭐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고 또 재정이 이양되고 하는 이 속에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색과 특장을 갖고 뭔가 발전하는 그런 동력으로 삼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의 핵심은 그 지역의 경쟁력 강화고 그 국가 균형 발전이거든요. 경쟁력 강화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세수가 더 늘고 또 그 세수를 통해서 지방의 그런 그 도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죠. 그 특례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부가가치세라든가 아니면 뭐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국세들 같은 경우를 한 8조 가까이를 그 재정을 이양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농지법이나 아니면은 또 금강유역 환경청이나 아니면 노동 뭐 지청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노동사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방으로 이양을 시켜달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년에 저희가 추산할 때 한 2천억 정도가 이 세이브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갖고 교통 인프라라든가 그냥 광역 그런 교통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문화 뭐 복지 이런 부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통합이 된다면 지역 주민들한테는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러한 효과들을 낼 수가 있죠. 국가적 아젠다죠.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데요. 충남은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이유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돌봄이에요. 아이를 키우는데 사실 힘들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돌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충남 입장에서는 충남형 돌봄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충남형 풀케어 정책을 지난 4월 달에 내놨거든요. 24시간 돌봄 그 센터를 지금까지 저희가 2년 동안 27개 정도 만들었고요. 365일 24시간 돌봄센터. 그리고 또 이 아동들도 돌봄하는 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7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6시에 퇴근을 하게 되면은 아이를 또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동료들은 회식도 못 오고 또 혹시나 또 일이 조금 뭐 밀린 이런 부분들 야근도 못 오고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는 돌봄 이런 부분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주 4일 근무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주 4일 근무제 도입해서 지금 타 시도도 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를 따라서 하는 것 같고 그 민간 기업들도 한 50개 기업들이 참여하는데 민간으로 좀 확대를 시키겠다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도 실은 물 부족 국가고요. 특히 저희 충남 같은 경우는 2030년 되면은 한 2억 1,000톤 정도의 그런 물이 부족한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이 가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면은 사실은 이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물을 이제 절수를 한다든가 뭐 단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몇 번이나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그 속에서 산업이 발전하는 속에서 이 첨단 산업, 이 반도체라든가 또 AI 분야, 또 데이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물을 먹는 하마거든요. 충남에서 물을 담수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곳은 청양 부여의 지천댐밖에 없습니다. 이 지천댐을 통해서 이 뭐 가뭄 그런 대책, 그 다음에 또 홍수라든가 그런 재해 대책도 필요하지만은 관광과 연계를 해서 댐과 관광을 연계를 해서 저는 청양의 그런 발전의 동력을
삼아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죠. 네, 지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